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자신의 동생이 불법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신영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의 강한 반대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고,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님을 도왔을 때나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당시 이낙연 후보님을 도왔을 때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오로지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자금의 이 상황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헐뜯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추석 전에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론관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만일 이낙연 후보 또는 우리 당의 다른 후보가 이처럼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당한다면 똑같이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외국 보도와 비열한 정치 공세에 당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 그대로 민간개발로 넘어갔다면 성남시로 돌아올 5,500억의 개발 이익이 다 민간업자가 모두 독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언론과 야당의 배후에 윤석열 총도 고발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복귀해보면 이번 사태의 초기에 조선일보의 보도와 함께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장기표 후보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 현재 모두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장기표 후보가 제기한 첫 번째 의혹, 이재명 지사의 아들 취업 의혹입니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공모 공고입니다. 2015년 2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장동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쟁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 신생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모두 SPC라는 신설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2015년 2월 14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신설 법인인 SPC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개의 컨소시엄도 신설법인인 SPC사를 설립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던져진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와 무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인 하천대유를 이용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로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로 선정한 이후에는 공모사업 지침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이후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주주구수 구성, 시행사, 시공사 선정, 공사 진행, 보상 절차 등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며 개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사업을 맡길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그 운영, 수익 구조, 주주, 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이재명 지사 모두 알 권한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모 의원의 아들이 하천대유 직원이라는 점도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이재명 아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제기된 다른 의혹들도 근거가 없고 황당무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혹 네 번째, 하천대유가 절차 공모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되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당연히 신설법인이고 공모 직전 설립합니다. 의혹 다섯 번째, 심사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역시 허위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선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심사 당일 결정이 원칙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혹으로 공모 일주일 전 하천대유가 설립된 것이 마치 특정사에게만 미리 대장동 결합개발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몇 달 전인 2014년 12월 대장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용역 공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대장동이라고 검색하면 금세 뜨는 내용입니다. 2014년 올해 이미 대장동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바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대장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던졌는데 그 중에서도 11만% 수익률이라는 허위 사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아픈 민심과 맞닿아 폭발력을 보이자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혹 여섯 번째, 하천대유가 1%, 즉 5천만 원 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나온 것처럼 5천만 원은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투자금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상법을 아는 분이나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대부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과 그리고 자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이재명 당시시장이 관여할 권한도 책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현재 제기된 어떤 의혹도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취했다고 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한치의 의혹이라도 있었다면 대장동 개발이 있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당시 권익환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대로 도출리도 만무합니다. 저는 이 사태 초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 가지 허위 사실을 제기한 장기표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우의 정치 공작 세력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세력을 밝히기를 축구합니다. 이미 9월 19일 이재명 캠프 측은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와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일명 던지기를 통해 여론몰이를 시작한 장기표 후보는 9월 15일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무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을 누구로부터 듣고 기획하여 기자회견까지 한 것인지 밝혀내면 이번 정치 공작의 흑막이 벗겨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가짜 뉴스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작의 배후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의혹 보도를 한 2021년 9월 10일부터 장기표 후보가 최초 허위 사실을 던지게 한 2021년 9월 12일 사이에 48시간 동안 장기표 후보와 통화 문자 통신 내역과 그 상대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께서 공공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진행 및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